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코미코가 또 금일 또 상한가를 한번 쳐줬습니다. 코미코는 저희가 벌써 무려 세 번째 리뷰를 드리는 종목인데요. 저희 채널 과거서부터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연구한 내용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미코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나? 끝인가? 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기업이 주가가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전방 고객사 쪽에서 회복이 진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해 하실 게,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냐. 목표가가 얼마고,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추격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눌림목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이 분화에 대한 관점은,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미코가 이번 상한가까지 나온 이유를 단순히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무상증자 테마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수급 측면으로 볼 건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뭐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즉 말씀드리자면은 이전까지는 이 개인 중심의 단기 테마성 움직임이었다면,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까지 들어오면서 수급의 질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는 게, 이 아래는 공매도 수량입니다. 공매도 수량을 보면 5월에서 6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기관에서 이게 줄어들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일부 감소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로 보면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시장에서도 이 코미코를 완전하게 편하게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를 것 같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이게 급등한 만큼 숏 포지션과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단기 변동성은 계속 꾸준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수급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이 좋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수급 개선의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공매도 증가는 단기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는 근거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코미코의 이 주요 매출처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데, 코미코는 단순히 국내 반도체 업체 하나만 보는 기업이 아닙니다. 주요 매출처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 등이 있는데, 이 2021년부터 2025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약 47.7%고,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이 미국 메모리나 파운드리, 그리고 CPU 기업들의 비중이 약 45% 정도입니다. 즉, 이 코미코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그 로직츠까지 모두 걸쳐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볼 때 단순히 삼성전자가 좋냐, 그리고 하이닉스가 좋냐,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코미코는 국내 메모리 고객사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마이크론 쪽의 회복까지 같이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개 비중이 2021년부터 2025년 평균 92.7%고, 그러고 추이를 봐보면은 2021년 86%에서 지금 96%까지 와 있는 사실상 거의 97%죠. 97%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객사들이 웨이퍼를 더 많이 투입하고 공장을 더 많이 돌리고 그렇다면은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세정과 코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미코도 후행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파운드리 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파운드리 고객이 TSMC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도 있겠지만 결국 TSMC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TSMC로만 살펴보겠습니다. TSMC의 이 월별 매출을 보면 2024년 이후 그 월 매출 레벨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은 약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33.9%가 올라갔고 2025년 연간 31.6%가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26년인데 26년 1월부터 5월 누적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수준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2024년에 한 번이 반짝 좋아진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좋았고 2026년에 들어서 더 좋아지고 고성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코미코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TSMC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첨단 공정이라고 하죠. 선단 공정 중심의 가동률과 생산 활동이 계속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단 공정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세정 수요가 계속 오염물이 더 생길 테니까 세정 수요가 더 많이 붙는 구조로 확산이 되겠죠. 물론 이게 TSMC의 매출이 오른다고 이 코미코 실적이 1대1로, 그러니까 매출 한 30% 오르면은 이 코미코 주가도 막 30%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방향성이 계속 꾸준히 고성장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TSMC가 계속 많이 만들고 팹을 공장을 계속 늘리고 계속 돌리고 세정과 코팅 같은 공정의 소모성 수요는 후행적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미코를 볼 때 단순히 무상증자 이벤트만 볼 것이 아니라 TSMC의 월별 매출 흐름을 반드시 꼭 같이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출하량은 그대로인데 TSMC가 하도 잘 만드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매출만 보면은 이 가격 효과인지 물량 효과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웨이퍼 출하량을 보면은 2023년 재고 조정 영향으로 떨어지긴 했었으나 202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 출하량은 이 2022년 전고점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7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매출 비중이 2021년 50%에서 2025년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게 단순히 웨이퍼 출하량만 회복된 게 아니라 더 고부가 공정 비중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결국 TSMC 입장에서는 AI 수요를 중심으로 이 출하량이 회복되고 이 첨단 공정 믹스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미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고객사의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공정 비중 확대가 모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세정, 코팅, 오염 관리 같은 영역의 중요성이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TSMC의 매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출하량도 회복되고 있고 동시에 공정 믹스도 좋아지고 있기에 코미코의 파운드리 고객사 쪽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아까 비중 대충 한 47% 대 45%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한 절반 정도만 본 거죠. TSMC를 봤으면은. 다음은 메모리인데, 메모리 시장, 전체 시장 웨이퍼 수요를 보면 2021년 38.0에서 2022년 40까지 올라갔다가 요때 한번 꼬꾸라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때가 2023년이 반도체 소부장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구간인데요. 이 고객사들이 재고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니까 이 세정, 코팅 수요가 같이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2024년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 게 2024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추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도 2024년에는 5% 상승했고 2025년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즉 메모리 쪽도 2023년의 바닥을 지나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2022년 고점까지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메모리 웨이퍼 수요가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가동률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코미코에게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결국 파운드리도 회복되고 있고 메모리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코미코의 전방 수요를 보는 핵심 논리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파운드리 메모리 데이터와 메모리 데이터를 코미코 매출처 비중에 맞춰서 가중평균 한번 내보겠습니다. 단순히 TSMC 좋으니까 오를 거야, 메모리 좋으니까 오를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미코의 실제 매출처 비중을 반영해서 전 고객사 가중 성장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 계산 과정을 솔직히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계산은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메모리 증감률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평균 비중 47.7%를 곱했고, TSMC 증감률에 45% 곱해가지고 합산한 구조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23년에만 하락을 하고 있고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2023년 메모리도 안 좋았고 TSMC 출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코 고객사 전체 성장률도 급격하게 둔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에 반등하고 2025년에 10.2%까지 재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에는 TSMC의 기여도보다 메모리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게, 훨씬까지는 아니고 더 크게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즉 코미코는 이 국내 메모리 회복만 기다리는 기업이 아니라 TSMC 쪽 고성장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코미코의 전방 고객사 성장률이 2023년 바닥을 찍고 2024년부터 회복, 그리고 2025년에는 재반등의 구간에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2025년에 이렇게 왜 늘어났냐? 2025년이 바로 전자닉스의 훌륭한 행보를 보였던 시작점이잖아요. 결국 이 메모리의 병목이 생겼었고, 그리고 HBM이라는 고성능 D램을 만들어서 이 전자닉스, 즉
만년 사이클 산업이었던 메모리 산업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심지어 메모리 산업이 전방의 고객사보다 협상력을 더 많이 가져갔던 시기가 바로 202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장률보다 2026, 2027년도에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 주가만 봐도 알 수 있겠잖아요. 그 삼성전자 솔직히 지금 30만원 넘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제 조만간 400만원 갈 것 같던데, 그럴 줄 어떻게 알았나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잘 올라간다. 그리고 TSMC 또한, 어젠가 나왔는데, TSMC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1% 정도나 늘었다는데, 그러면은 결국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AI 전반적으로 이 로직칩이 이게 메모리의 수요를 만들었으니까 얘네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얘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커버를 치는 이 코미코 또한 죄송합니다. 코미코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진행할 수 있는 거겠죠. 예상이 되는 거겠죠.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장 중요한 저번 무상증자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6월 15일이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결론적으로 코미코의 방향성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좋은 기업과 좋은 진입가를 반드시 분리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또 심지어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찍어가지고 사실상 이 목표가 타겟팅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아까 좋아졌었고 전방 고객사 회복 논리가 유효합니다. 아까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다만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바로 6월 15일에 있습니다. 코미코는 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6월 15일로 이 전후 신주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권리락 이후 받은 물량을 일부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이벤트 전후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따라잡겠다라기보다는 기다렸다가 흔들릴 때 한번 나눠서 보겠다라는 관점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 전 기준 목표가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전에 미래에셋 맞을 거예요. 미래에셋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24만 원이었다면 일주당 1주 무상증자 이후에는 단순하게 한 거니까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단순 환산 기준으로 12만 원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그 환산 목표가보다 위에 있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고평가 부담에 있는 것이 맞고요. 근데 14만 원 조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한가 찍은 게. 반대로 이 신주 상장 전후로 주가가 흔들리면서 목표가 대비 이 괴리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부터 분할 접근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미코는 수급이 개선됐고 TSMC와 메모리 전방 회복도 확인되고 있으며 매출 성장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상한가 이후에는 이 흥분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6월 15일 신주 상장 전후 물량 부담을 체크하면서 이 눌림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방향성은 유지, 다만 지금 추격보다는 분할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미코를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긴 하되 가격이 흔들릴 때만 냉정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리뷰는 뭐 네 번째 코미코 영상에서는 아마 언제 이 눌림목 생기면은 과연 들어가도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